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7월 2일 수요일, 현재 시간 1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잘 대응하셨습니까? 네, 시장이 예상만큼 이제 다시 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꼬아서 내기 시작했고요. 이 구간들을 잘 풀어내셔야 또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짚어보시고 오늘 시장 전체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91% 400포인트가 상승을 한 44,49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1%가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주가지수는 정반대로 0.82% 166포인트가 조정을 받았고 S&P 500은 0.11 6.94포인트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와 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제가 어제 딱 말씀드렸죠. 지금 나스닥과 S&P 500은 월봉상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고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여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반대로 다우지수는 신고 가격까지 아직 텀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기 매수세, 추격 매수세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어제 전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3대 주가 지수가 조금 온도 차이를 뚜렷하게 보였고요. 3대 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다른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 본질적인 형태는 일단 단기 고점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 레벨에서 단기적으로 고가를 형성하면서 다음 스텝을 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다우지수가 아직까지도 상승의 텀이 약간 남아있다. 그래서 신고가를 한번 다 같이 갱신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S&P 500은 넘었죠.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그 다음에 S&P 500도 넘었죠. 다우지수는 바로 직전 고점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구간대가 대략적으로 고가 압박을 받고 있는 레벨의 영역에 진입했더라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 얘기인즉슨 곧 시장은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99.99%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3대 지수가 모두 고점을 마킹한 이후에 다 같이 레인지를 넓혀서 위쪽으로 확실하게 더 확장하는 국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점을 확인한 만큼 현재 레벨대에서 매물 소화를 통한 조정 국면을 맞이할지를 결정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싹 나빴다 좋았다라고 잘라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이 없는데, 일단 내용적으로는 정치적인 충돌이 역시나 좀 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어제 공격을 했죠. 일론 머스크가 다시 공격을 하면서 제가 어제 써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이 좀 압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박을 했던 것도 있지만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로 인해 가지고 새 정치를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협박을 했고, 트럼프는 확실한 카드가 있죠. 보조금을 잘라버릴 거야. 보조금을 잘라버릴 거고, 니네 지금까지 받았던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어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2차전이거든요. 그래서 2차전인데 두 사람 다 완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제 정주영 회장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미국도 사실 정치의 압력을 쉽게 넘어서기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 원금은 우리나라 수준이랑 레벨이 틀리죠. 네, 레벨이 틀리고 트럼프 당선을 해서 머스크가 쏟아부은 자금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사이즈가 틀린데, 문제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깨지면서 문제는 주가.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주가를 보진 않을 겁니다.
감정적인 싸움이 좀 더 앞서 있을 것이고, 감정적인 코멘트를 두 사람 다 좀 더 자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일단 지금은 두 사람이 주가 같은 과정을 보기보다는 일단 기싸움에 좀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한쪽도 물러설 눈치가 보이진 않고 있고요. 보통 그 지난번 다툼 때는, 고지를 나갈 때 다툼 때는 이 트럼프가 어느 정도 손을 좀 내밀었었죠. 어느 정도 손을 좀 내밀으면서 머스크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좀 판이 커져버려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되겠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의 싸움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테슬라는 어저께 4.75, 결국은 이 테슬라의 조정분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도 있는데, 사실 얘는 이제 예고된 노출이었고,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인데, 제가 엔비디아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지금 젠슨 왕이 증권협회 그 권유 지시사항에 따라서 자사주를 매각하고 있는데, 지금 자사주 매각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괜찮았었거든요. 주가가 괜찮았었는데, 결국 이제 매물이라는 것이 원래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얘기 계속 나오면서 나온 얘기지만, 서울이 살 집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특정 지역을 가기 위해서 몰리다 보니까 호가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통상적인 구조죠. 이 똑같은 겁니다. 반대로 이제 매물이 확 쏟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멈추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엔비디아가 좋고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해도 매도세가 나오면 주가가 버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 쪽도 그 매물의 여파를 받았는데,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와 이 테슬라의 조합이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싸움을 하게 냅두면 되고, 이제 문제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조정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을 좀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도세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냥 학습 효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통상적으로 저 정도의 매물을 소화하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게 원래 정석이죠. 네, 정석이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놔봤자 결국은 내뱉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의 부진함을 좀 봤을 때 주가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안 그래도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실적도 받아야 되거든요. 실적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이 예상이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그 판매 부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매 부진 얘기가 나온 게 근 한 달 됩니다. 그래서 뭐 인도, 유럽, 중국 다 마찬가지로 지금 판매 부진이 좀 있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그래도 불난집인데 거기다가 부채질하고 있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있으니까. 왜냐면 법이, 물론 이제 테슬라의 대장은 머스크인데 법인이니까 별도의 그 존재로 봐야겠죠.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 속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옆에서 부채질하니까 이제 머리 뚜껑이 열리는, 안 그래도 날도 더워서 사람들 픽픽 쓰러져 나가는데 안 그래도 열받는데 픽픽 쓰러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월가에서는 지금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뭐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인 판매량이 떨어졌고, 이 로보택시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기가 지금 시기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분기는 돼줘야 저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좀 위험 구간에 들어왔고요.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방 압력이 좀 걸려있는 국면이거든요. 하방 압력이 걸려 있어서 이미 하단 저점을
붕괴하러 갈 거냐의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하단 저점을 붕괴하러 갈 거냐 싸움인데, 이게 지금 톡 치면 깨지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톡 치면 깨지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초 체력이 좋다 보니까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 여기서 누가 톡 하나 건들면 아마 매물을 쏟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다우지수의 폭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을 회피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게 지배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지금 파월 얘기 곧 이어서 해드리겠지만 머스크와 트럼프의 다툼이 쉽게 봉합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녹록하진 않다.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보셔야겠을 것 같고, 지금 또 이 파월 연준의장인데, 근데 어저께 이제 ECB에서 회의가 있었죠. 저는 이제 ECB에 있는 거 알았는데 이창용 총재도 가신 줄 몰랐어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워낙 이제 한국은행은 사실 아주 중요한 인사는 아니니까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글로벌 화폐의 주요국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제 이창용 총재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ECB랑 ECB 총재랑 다 오셨는데, 어제 질문 중에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저 라이브로 봤거든요.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야, 파월 연준의장한테 너 지금 정치적 공략당하고 있는데 어때? 그랬더니 괜찮다. 난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동안은 조용했었죠. 조용했었는데 반격을 좀 했습니다. 야, 이거 트럼프가 관세 아니었으면 우리 금리 벌써 낮췄을 건데 트럼프 때문에 못 낮추고 있어 라고 해서 한 방 매겨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좋게 기사를 조금 만든 사람들은 파월이 꼬리를 내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꼬리를 내렸다기보다 반격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관세 아니었으면 금리도 낮췄을 거다. 나는 지금 우리 견조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전히 기존에 있었던 9월설, 8월이 끝나고 나서 9월설에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어제 말씀을 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연준의장이 날을 세웠다는 얘기는, 참 여기서 하나 더 빠졌던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재정 적자에 관련돼서 지금 머스크와 같은 방향으로 했거든요. 결국은 머스크와 파월, 그 다음에 트럼프 2대1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시장을 어떻게 흔들어 낼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다우지수까지 그냥 순수하게 조정을 받고 끝났으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예상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고점을 못 찍었기 때문에 좀 여백이 있을 거라고 어저께 분명하게 방송 중에 말씀드렸죠. 근데 예상이 되긴 했지만 나스닥과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지금 상호 이격이 좀 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상호 이격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는 것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주가의 향방을 좀 더 주목해서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적절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중립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상승 탄력이 좀 다소 꺾이고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오늘 장도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번 시장 보려고 하다가 진입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오후에 전개할 예정이고 곧 매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자리 잘 찾으셔서 매매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시장 참여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메시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같이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